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길어요. 할 말 많지만 추석부터 일어난 일들만 적습니다. 추석 전날 음식 만들러 시댁 갔더니 다짜고짜 둘째 신호가 하는 말. 올케가 만든 전 먹으려고 엄마가 만든 건 안 먹는다고 했어. 미리 부쳐놓은 전도 없었고 음식 만들기 시작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길래 어이가 없어 무표정과 무응답으로 응대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크셔서 한참을 전 부치니 신랑이 누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와서 좀 해. 그랬더니 더 가관이더라고요. 내가 잘 부치긴 하는데 올케가 전 부치는 거 좋아하니까 올케가 해봐. 동그랗게. 옆에 시모는 아들 엄마가 그러는 거 아니랬지? 라는 시누편을 드네요. 전 부치기 후 큰 신우 오전에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왔어요. 매년 저 패턴으로 친정에 와요. 신랑이 저한테 음식하느라 고생했어 하니까 큰 신우가 며느린 다 그런 거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명절 전날 친정 와 있으면서 뭐라는 건지. 두 번째 음식은 송편 빚기. 시댁은 차례를 안 지내서 그냥 식구들 먹는 것만 하는데도 3시간을 빚었습니다. 큰 신우네 시댁에 보내려고 만드는 거였죠. 다 빚을 즈음 아기가 보채서 재우고 나왔더니 시모가 우리 며느리 주려고 송편 쪘다며 접시에 내오는데 웬걸요? 큰 신우네 애들이 장난쳐서 만든 송편만 100%인 거예요. 담다가 몇 개 섞인 것도 아니고 전부 다요. 순간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좋아하지도 않는 송편 큰 신우 시댁 가져다 줄 거 뻔히 알면서도 몇 시간을 일했는데 먹는 거 가지고 저러니 정말 서럽기도 했고요. 참으려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송편이 전부 다 못생긴 것만 있네요. 저도 이쁜 송편 먹고 싶어요. 시아버지가 보시고 다 왜 이래? 땡땡아, 이거 다 너네 애들이 만든 거니 니들 시댁에 싸가라 하시니 큰 신우가 다시 담아와서 올케 이쁜 송편 여기 있네 하더라고요. 명절 당일 아기가 보채서 계속 안고 있다가 재우고 잠시 쉬는데 시보가 가만히 있는 거 보기 싫었는지 음식 좀 옮기라고 시키길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시모 신우들 시이모까지 다들 친정에 와 있고 저만 혼자 시댁인데 저렇게까지 하니 너무 속상해서 신랑에게 여기서 나만 시댁이네? 나도 엄마 보고 싶다 하니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댁 때문에 쌓인 것도 많았고 추석 때 일로 몸도 무리한 데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몸살에 장염으로 병원에서 수행받고 왔습니다. 병원 써 2시간 누워있으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 몸 축내면서까지 참고 살면 나만 손해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 이제라도 똑바로 정신 차려야겠다고요. 추석 이후 3주간 시댁에 발걸음 끊었습니다. 일주일 2, 3회 시댁 방문하다 안 가니 시모가 삐졌다고 신랑한테 말했나 봅니다. 엄마 삐졌대 애기 안 보여줘서 얼굴만 비추고 오자 하길래 오늘은 나도 가고 싶지 않아. 매번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 갈수록 심해지시잖아. 이제 나도 아닌 건 안 할래. 혼자 다녀와 해서 아기 데리고 혼자 들어가니 5분도 안 돼서 나오더라고요. 아기가 대성통곡을 해서 바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추석 전전날 장보기, 추석 전날 음식 만들기, 추석 당일 바로 친정 안 가고 시누이들이랑 저녁 식사. 신랑이 매년 명절 때 시누들 못 보니 아쉽다고 해서 이번 명절엔 친정에 하루 늦게 가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며느리 돌이 다 한 거 아닌가요? 신랑이 풀자고 마련한 자리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명절 다음날 아침에 자기한테 인사 안 하고 친정 갔다고 제가 자기를 시어머니로 생각 안 한답니다. 자기는 송편 저한테 못생긴 거 준 게 이쁜 건 저 친정 갈 때 보내려 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서운하다고 혼내더라고요. 명절 이번이 4번째인데 이전 명절에 한 번도 송편 싸준 적 없었습니다. 다 큰 신우네 시댁 보냈죠. 그래서 제가 형님들은 명절 전날도 친정에 있었고 다음날도 차례만 지내고 바로 오셨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 보러 친정 빨리 가고 싶어요. 어머니랑 오빠가 명절에 식구들 다 못 모이는 거 아쉬워해서 이번엔 양보한 거고 추석 저녁에 친정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들은 도리를 다 하고 온 거래요. 그러면서 차를 놓고 갔으면
이게 명절날 신랑이 술을 마셔서 시댁 근처에 차 주차해놓고 집까지 걸어갔거든요. 온 김에 올라와서 인사하고 가야 한답니다. 자기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긴 하냐면서 저보고 할 도리도 안 하고 친정에 갔답니다. 친정 가는 날 차는 신랑이 혼자 가지러 갔었고 저는 3일 내내 시댁에 묶여 짐도 못 싸는 상태라 집에서 짐 싸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도 막무가내예요. 시집와서 한 번도 할 말 안 하고 참다가 처음으로 할 말 했더니 시모가 울그락불그락하며 너 당돌하다. 여태 어떻게 참았니?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듯 시집에 왔으면 우리 집 법을 따라야지. 안 따를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 하며 뒤에 하면 안 될 비교와 비방들. 설거지는 몇 번이나 했냐. 다른 며느리들은 안 그런다. 우리 딸들은 안 그런다.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 정말 수위를 낮춘 표현들이 이 정도입니다. 나중엔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 얘기는 하지 마셨어야죠. 지나치게 선을 넘으셨어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 설거지하려고 시집 온 게 아닙니다. 당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절대 당연한 게 아니고 제가 배려를 하는 일들입니다. 여기 이 자리는 풀자고 만든 자리지 또 새로운 상처 주려고 만든 자리가 아닌데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더 여기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지 말라고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둘째 신호가 신랑한테 문자 보냈더라고요. 기본도 못하는 것이 주제 파악까지 못하니 참을 수 없네. 객관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가만 못 있겠다. 라는 내용으로요. 기가 찼습니다. 객관적이란 단어가 한쪽 말만 듣고 앞뒤 사정도 모른 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옳게한테 주제 파악 운운하는 사람이 쓰기엔 적절치 않은 단어죠. 본인 잘못은 인지도 못한 채 자기가 도덕녀, 개념녀인 양 착각하고 남동생을 갈구더라고요. 누나가 남동생 중간에서 힘들겠다고 다독여주진 못할 망정 잡아먹으려더니 신랑이 너무 불쌍했어요. 신랑이 심한 말 한 거에 대해 지적하고 당시 상황 설명하고 누나들은 부채질 말고 기다리라며 엄마 잘 위로해주라 하니 누나들을 바보로 하냐며 또 개념녀 코스프레를 합니다. 저런 참견이 고부 갈등에 불을 지피는 건 인지도 못하고 다 참견 못해 안달인 신우들. 저 서운한 건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자기들한테 말하라면서 자기 서운한 일은 매번 신우들한테 말해서 일 크게 만드는 시모.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신랑은 미안하다며 저 풀릴 때까지 시댁 안 가도 자긴 할 말 없다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사과받기 전까진 볼 생각 없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한 번도 시댁에 방문하지 않고 시아버지하고만 밖에서 따로 식사 몇 번 했어요. 지난주 일요일 친구 결혼식 다녀온 사이 큰 신우한테 부재중 전화 와 있더라고요. 부재중이 남아있으니 예의상 큰 신우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그냥 뒀습니다. 이틀 뒤 큰조카 핸드폰에서 신랑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가 와서 큰 신우한테 신랑이 전화를 하니 몇 번 만에 받더니만 왜 전화했냐고 따지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긴급 상황 도움 요청한 것 때문에 전화한 거라고 신랑이 말해도 그건 귓등으로 듣고 또 지난번 일 언급하며 신랑한테 닥달하는데 신랑이 그 얘긴 지금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또 소리 지르는 게 수화기 밖까지 들렸는데 못 들은 척 했어요. 신랑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지난 주말 시아버지 접촉사고 신랑이랑 동승한 차량에서 뒤에서 다쳤거든요. 이걸로 사진 촬영을 제가 병원에 이틀 입원해 계셨어요. 오전 11시 30분에 그 사실을 알았고 바로 찾아뵈려 했는데 시모랑 시누이들이 병원에 있다고 신랑이 저녁에 찾아뵙자고 하더라고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신랑 전화로 시모랑 시아버지 번갈아가며 1시간마다 전화 왔어요. 신랑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일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일 처리하고 볼일 보고 저녁 시간에 아버님 뵈러 갔더니 대뜸 그냥 가. 너희 그러는 거 아니다. 아버지가 입원했는데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좋았냐?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하시자 신랑이 오해가 있으시다고 엄마 무슨 말 안 했냐고 물으니 엄마가 무슨 말을 해. 엄마랑 네 누나들이 다 챙겨줬으니 가. 그러니까 엄마가 너희를 미워하지. 하자 신랑은 아버님 드시라고 사온 간식거리 드시라고 두고 저보고 뭐해? 가자 하더라고요. 시모랑 신우들이 저랑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을 시아버지한테 말하지 말자고 신랑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중간에서 이간질하던 거였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신랑이 너무 불쌍했고요.
저희가 늦게 간 게 서운하실 순 있지만 어쩜 저렇게 매몰차게 아들을 몰아치실까. 그리고 엄마란 사람은 하다하다 이젠 아버지와 아들 사이까지 이간질을 하는지. 시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엄마가 널 미워하지 라는 말이 저한테도 비수와 같이 꽂혀 너무 속상했지만 그날 가장 속상한 사람은 신랑이라고 생각했기에 위로해주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불편한 마음에 체했는지 새벽에 그날 먹은 음식들 다 토하고 신랑이 손 따주고 등 두드려주느라 우리 신랑 피곤하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또 속상하더라고요. 다음날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하루 종일 눈물이 나와서 엉엉 울었어요. 신랑도 몸이 안 좋아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그 모습을 봤고요. 신랑이 저는 이제 그쪽 일에 신경 끄라고 최근 일들 겪으면서 느낀 게 많고 모두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불편해하지 말라 위로해주니 정말 고마우면서도 저는 신랑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어제 오후 9시 반경 둘째 신우가 신랑한테 전화로 지금 당장 보자고 하자 신랑이 거절했어요. 신랑이 지금 자려고 누웠으니 내일 이야기하자 하니 둘째 신우는 난 내일 안 되니 지금 보자. 네가 못 오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는 내용을 계속 둘이 큰 소리 내고 거의 싸우다시피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철저한 아침형 인간이라 10시면 자는 사람인데 자기 직전에 오겠다는 신우. 덕분에 아기 겨우 재운 거 깨서 다시 업고 재우는데 2시간 걸렸네요. 신랑이 아기 울음소리 듣고 나서 전화 끊고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엄마한테도 이런 식이었냐? 어이가 없다. 집에 이런 일 만들어 놓고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냐? 정신 좀 차려라. 엄마가 얘기해도 쌩까는 게 엄마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엄마다. 내가 엄마랑 풀려고 안 했을 것 같아?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지. 대화는 혼자 해? 그럴 때마다 누가 정도를 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건데 잘못을 모르지? 내가 쌩깐다고? 그 전에 한 것들은 모르고 뭐든 원하는 대로 움직이라고? 나도 됐다. 그리고 그렇게 급한 일이면 엄마한테 전화 받으시라고 해. 꺼져 병신아. 이제 와서 엄마 많이도 생각해 주시네. 눈물 난다.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는 시모가 신랑한테 보낸 문자예요. 인감 한 통 떼놔. 엄마하고 인연 끊고 살자. 네 이름으로 된 보험 다 내 이름으로 돌릴 거니까 너 나 안 보고 살겠다는 건데 그래 보지 말고 살아. 인감이나 한 통 떼놔. 그것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내가 좋은 꼴 보고 있네. 이런 꼴 보려고 죽기 살기로 너 키웠냐? 내가 너무 많이 살았나 싶다. 잘 살아라. 보험도 본인 실적 때문에 저랑 신랑 민증번호 물어서 마음대로 들어놓고 보험도 다 자기가 가져갔으면서 이젠 제 인간까지 떼오라네요. 어차피 이름만 제 보험이지 해약 되던 말던 상관없는 보험 해약하게 두던지 하려고요. 억지가 아주 끝이 없어요. 글이 정말 길었네요. 시모와 신우들은 역시 예상과 빗나가지 않고 본인들의 잘못은 모른 채 저를 나쁜 사람으로만 몰고 가네요. 추가로 저를 힐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 아들과 동생까지 못살게 괴롭히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까워요. 신랑도 이제 지치는지 거의 포기한 듯해요. 요즘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부부 사이는 더 돈독해졌네요. 제발 우리 가족은 우리가 알아서 하게 간섭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먼저 본인들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그냥 인연 끊고 살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남편이 질릴 대로 질려버린 것 같아요. 뭐 안 보고 산다고 생각하니 전 후련하기만 하네요.